실장은 동부지검장인가 검사예요. 검사 출신이 윤석열 라인이 국정원 기조실장. 얘들이 지금 홍장원을 집단적으로 어떻게 보면 보내버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런 상황인데 지금 되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왔어요. 이 내용들을 보면 특검에서 이걸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. 근데 요 자세한 내용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오혁진 기자에게 좀 전화해서 물어보도록 하고요. 지금 작성 전달 과정에 CIA 얘기 계속 나왔는데 CIA의 우리의 계엄의 정당성을 국가안보실의 지시를 받고 국정원에서 가서 설명을 했대요. 근데 그거를 홍장원이 그 문건, 설명 문건을 뭐 받거나 승인했거나 이랬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해외 담당 국장의 일방적인 진술이지 난 그거 모르는 일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범죄를 입증하는 건 특검의 몫이죠. 근데 특검이 지금 구체적인 증거가 없이 몇몇 사람의 소위 말하는 조태용이나 윤석열 라인 사람들의 복수의 진술로 지금 기소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. 이번 주에 기소한다는 얘기가 또 있어서 일단 기소가 되면 이게 무죄가 나오려고 해도 한 4년 걸려요. 지금 최근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서훈 전 안보실장 2022년부터 윤석열이가 정권 잡자마자 그 사건 만들었잖아요. 사건은 완전 증거를 다 조작한 사건이에요. 2심에서 다 무죄 나왔어요. 박지원 전 국정원장, 서훈 안보실장, 그리고 또 누구죠? 국방부 장관 그분까지 줄줄이 다 엮어가지고 기소를 했는데 그냥 1심 판사가 누구였습니까?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판사가 지규현이었습니다. 지규현 판사가 무죄를 일단 줬고 2심에서도 무죄가 나왔는데 그런 사건으로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서훈 전 안보실장은 제가 알기로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었다. 야, 세상에 대한민국의 고관 대작이 검찰 수사, 특수부 수사 받고 재판 받으니까 영혼이 다 털려버려요. 그럼 우리 일반인들은 어떻겠어요? 이 고관 대작들도 그리고 집안 기둥뿌리가 뽑혀요. 이렇게 큰 사건 변호사 쓰려면요. 그냥 처음에 계약할 때 최소 1, 2억 줘야 됩니다. 제가 알기로 김만배 나무 그 대장동 업자들 있잖아요. 변호사비가 50억, 60억 그래요. 변호사 아무도 그거 안 맡으려고 하니까 태평양 같은 큰 로펌에 한 80억 막 이 정도 줬다고 하더라고요.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거잖아요. 근데 그거야 그 사람들 돈 벌었으니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면 되지만 서훈 전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집안 기둥풀이 뽑혔어요.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홍장원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기소를 하면 야 홍장원 네가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해 이거거든요. 지금 유죄를 입증해야 되는 거는 검사예요. 피고인이 무죄를 입증하는 게 아니고. 근데 우리나라는 언젠가부터 이게 좀 특수부 수사에서 잘못됐다. 소위 말하는 우리의 윤석열, 박영수 같은 대검 중수부터 시작한 이 특수부 라인에서 일단은 수사를 요란하게 해서 구속을 시켜. 기자회견을 하고 막 언론에 떠들썩하게 나오게 한 다음에 저 사람이 막 4년, 5년 후에 무죄를 받아. 그럼 아무도 몰라요. 그래서 저 사람은 그냥 인생은 파탄나. 윤석열 지휘부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. 2021년 대선 후보 때.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 지금 특검에 어떻게 방향을 잡았고 뭐가 쟁점인지를 이 지금 종합특검 취재를 가장 열심히 하는 오혁진 기자 잠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. 네, 선배. 네, 오혁진 기자. 방송 보고 있었습니까? 아니, 저 지금 촬영 중이었습니다. 무슨 촬영? 그 유튜브. 유튜브? 아, 네. 네, 찌릿찌릿? 네. 아, 그렇구나. 잠깐만. 가능해요. 한 6분만 합시다. 지금 네, 일단은 오늘 뭐 JTBC인가 보니까 홍장원 측에서 변호인이 네. 종합특검에 의견서를 냈다. 근데 네네. 의견서에 보니까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나와는 있어요. 지금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는. 네네네. 지금 오 기자도 계속 취재를 해왔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 오늘 기사도 나갔죠. 일요 시사에. 네, 나왔습니다. 어떤 기사예요? 아니, 일단은 그 종합특검팀이 홍장원 차장에 대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진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. 아, 오해. 그러니까 본인도 계속 오해가 많다. 오해를 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. 네. 그리고 제가 뭐 원 쪽에도 알아보고 저도 그 홍장원 차장 그 변호인 의견서 저도 봤거든요. 예. 이거 26장이에요. 봤어요. 예.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핵심이 뭐냐면 CIA 문건 뭐 전달했다. 그다음에 경찰이랑 방첩사 연락망 구축하라고 했다. 예. 근데 이게 내란 중요 임무 동사 뭐 적용을 해가지고 홍장원 차장이 실제로 12.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다라는 결론이 나오려면 예. 방첩사하고 경찰의 연락망을 구축하라는 것까지는 오케이.
그러면 계엄 상황이 됐을 때 합수부에다가 인원 파견을 실제로 지시했는지. 그렇죠. 아니요, 정무직 회의랑 부서장 회의에서 합수부는 히읗자도 진짜 안 나왔어요. 아, 합수부 얘기 자체가 나오지도 네. 않았는데, 네, 안 나왔어요. 그러니까 그리고- 합동수사본부 계엄을 하게 되면은 계엄사 내부에 수사를 담당하는 게 합수부잖아요. 옛날에 네. 전두환이 했던 거. 네, 네, 합동수사본부장을 전두환이 했었죠. 네, 그리고 지금 합동수사본부장을 지금 그때 당시 방첩사령관이 하게 돼 있었나요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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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습니다. 여인형. 문상호, 여인형이 하게 돼 있었는데 네, 네, 거기에 국정원 수사관들을 파견을 뭐 지시했다는 식으로 의심하고 있는 거잖아요, 지금. 네, 네, 네. 근데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. 네, 그리고 그거는 웃긴 게 종합특검팀도 인정했어요. 나온 적 없다고. 그러니까 그게 언론에 나온 게 그게 오보고요. 예. 그리고 그 방첩사 경찰 연락망 구축 그거는 예. 1차장 산하의 방처 공유센터랑 그다음에 대테러 상황실 그리고 뭐 안보 전략센터라고 있어요. 예. 여기에서 계엄법에 따라서 국정원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홍정원 차장을 포함한 부서장들이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예. 실무자들한테 야 이거 우리 계엄 상황에 국정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본 거예요. 그래서 노트에다가 실무진들이 그걸 적은 거예요. 예. 그래서 종합특검팀이 압수수색했을 때 그 노트 가져가가지고 이거 홍정원이 지시한 거 아니야? 이렇게 하라고? 그렇게 의심한 거예요. 아, 노트만 보고. 예, 예. 아, 노트만 보고. 근데 지금 이게 사실은 물적 증거보다도 진술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. 사실상 그렇죠. 네. 해외정보국장이 이제 그 뒤늦게 원래 홍정원 차장한테 보고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. 그 보고가 뭐냐면 그러니까 종합특검팀은 홍정원 차장이 지금 뭐 CIA 연락망 뭐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예.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제가를 했다라고 했잖아요. 예. 근데 해외정보국장이 그 조태용 전 원장한테 그 진짜 문건 관련해가지고 지시를 실제로 받고 예. 그런 조치를 취하고 나서 홍정원 차장한테 나중에 가가지고 예. 12월 4일 오전에 조태용 전 원장이 이렇게 지시했습니다. 예.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. 거기 그 해외정보국장 그 진술 조서에도 그렇게 그대로 적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홍정원 차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먼 산 바라보면서 무관심하다는 듯이 알겠습니다라고만 하고 말았다. 아, 그렇게 적극적으로 진술한 것도 아니에요, 그게 그러면? 예, 예. 근데- 아니, 국정원장이 시킨 거를 해외정보국장이 실행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했다. 뭐 이런 네. 진술이네요, 그죠? 네네네네. 그게 승인이랑 제가는 아니죠. 그렇죠. 승인과 네. 제가가 아니고 참여도 아닌 것이고. 그냥 보고 프로세스상에 그 1차장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 안 하면 나만 문제 생길 것 같은데라고 예. 해가지고 예. 해외정보국장이 뒤늦게나마 얘기를 한 거죠. 지금 그러면 그리고 전에 우리 오 기자가 얘기했던 게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이 검사 출신이다. 그 얘기 계속 했었잖아요. 그 양반은 뭐 어떻게 됐어요? 제가 그래서 그 정무직 회의랑 부서장 회의가 총 몇 분씩 이루어졌는지 체크를 해봤는데 예. 15분은 안 넘겨요. 아, 회의 15분도 이루어진 안 시간이. 했다. 근데 네. 15분 동안 지금 계엄에 동조하고 중요임무 종사자가 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? 그러면 그쵸. 회의 자체를 했다고? 예, 예. 그러니까 이 정무직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홍정원 차장은 거기서 무슨 발언했냐면 계엄 상황이 되면 군의 모든 권한이 넘어가기 때문에 국정원이 따로 할 일이 없다. 예. 라고 얘기를 했어요. 아, 그래요? 예, 예. 오히려 정반대 얘기를 했네. 예. 그리고 아니 뭐 근데 국정원이 이제- 할 일이 없어. 다 군에서 하는 거야.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홍정원 차장은 예, 예. 그 회의를 근데- 15분 동안 했다고 그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다. 뭐 이렇게 보고 있다. 그런 예, 건가요? 예. 그리고 네. 근데 이제 기조실장은 그게 아니라 계엄사가 구성이 되면 합수본에 그 검찰을 포함한 국정원 조사관들도 보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다. 예.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조태용이 아 그래? 그러면 그 각 1차장 산하의 부서장들 회의해가지고 예. 그 회의에서 계엄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봐라고 한 거예요.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죠. 예, 예.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건데 지금 어찌됐든 지금 기소할 것 같죠. 네네. 조성현 대령까지 갑자기 서강대교에 넘어오지 말라고 지시했던 조성현 대령까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입건이 됐다는 기사가 있던데 종합특검도 왜 이러는 거예요? 예. 조선대로 좀 케이스가 좀 다릅니다. 예, 조금 다릅니까? 예, 예. 네. 제가 주말에 좀 취재를 좀 해봤는데 예. 홍정원 차장하고는 케이스가 좀 달라요. 알겠습니다. 네. 그거는 일단 나중에 기사를 쓰고 나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네. 홍 전 차장 이번 주 기소합니까? 네, 할 것 같습니다. 네. 이번 주에 내란 네.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네. 기소를 한다.
알겠습니다. 그 왜 좀 한동훈이나 이렇게 당정대 회의에서 국정 공동운영 발표하고 이런 것들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런 얘기 좀 물어보세요. 가서 도대체 이런 아니, 거 왜 안 하냐고. 예. 좀 물어봤는데 예. 그 답변을 제대로 못해요. 지금 이제 수사기간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. 아니, 그러니까 막 이거는 탄핵도 안 되고 파면도 안 되고 계엄의 정당성을 퍼뜨리고 기자회견을 한 다음에 국민의힘과 정부가 국정을 공동 운영하고 질서 있는 퇴진시키겠다. 이거 내란이잖아요. 2차 내란 아니에요? 그게 2차 계엄, 네. 2차 내란으로 볼 수밖에 없죠. 사실. 그러니까 이거는 위헌이니까 헌법을 위반한 거니까. 근데 특검에서 답변을 못 합니까? 제대로 답변 안 해줍니다. 예. 본인들도 아는 거예요. 지금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걸. 이거는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예, 화면 좀 보여주세요.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지금 3번 종합특검에서 3번 불려갔어요. 그리고 본인은 사실 첫 번째 조사받고 나와서 윙크를 할 정도 여유가 있었다가 2번, 3번 계속해서 부른 이유가 뭡니까? 지금 다음 주에 기소한다고 하던데요. 그러니까 이 홍 차장에 대해서 자꾸 이제 지금 이제 조사하는 것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는 그 윤석열의 그 안보비서관 중에 한 사람이 이충면이라고 있어요. 이충면이 그 안보실에 와 있는 국정원 직원한테 이 계엄 과정에 대해서 미측에게 설명을 해라. 그 중에 CIA에다 꼭 설명 좀 해달라라고 해서 그 안보실에 있는 국정원 직원한테 이야기를 해서 국정원 직원이 조태용 원장한테 보고를 했고 조태용 원장이 이 임무를 수행을 했어요. 근데 이제 조태용이 이제 이 명령을 12월 5일 날 오전에 받고 12월 5일 날 오후에 입장을 전달했단 말입니다. 그러면은 이때는 이미 홍장원 차장이 직무 정지 상태라고 봐도 돼요. 그렇죠. 그리고 지금 이제 홍 차장이 계속 이렇게 불려다니는 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홍 차장이 해외 담당 1차장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대외 정보기관하고의 협력 업무하는 부서가 해외 담당 1차장 밑에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조태용이 일을 시키면은 결국 그 부서는 1차장 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홍장원 네 책임 아니냐.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당하게 좀 그렇게 당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과정에서 이 입장을 전달한 사람 이거는 사실 통보라 그래서 외교적으로 데마르시아라고 해가지고 입장을 통보하는 준 외교적 행위거든요. 이 통보를 했는데 이 조태용하고 직접 지시를 받은 친구들이 조태용 임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조태용 라인들. 네, 조태용 라인이에요. 근데 홍 차장은 과거에도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육사 출신이에요. 육사 출신은 극소수입니다. 그리고 이 홍 차장이 워낙 일 중심으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 사람이 한 대여섯 명이 불려가지고 두세 명이 홍장원한테 사전 보고했다. 뭐 이렇게 배 아플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러면은 왜 너만 영웅대? 그래. 뭐 이런 식으로. 그러면은 아니야 나 보고 안 받았어를 어떻게 입증하냐고요. 상대방은 보고했다 그러고 나는 보고를 안 받았는데. 그렇죠. 뭐 CCTV가 있는 것도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되냐고요. 그래서 다수가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5명이 조사를 받았는데 두세 명이라도 홍장원에게 사전 보고를 했습니다. 알았을 겁니다. 나한테 지시했는데 조태용이 홍 차장에게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? 이렇게 진술을 하면은 홍 차장이 저 아닙니다 해도 어떻게 입증을 하냐고요. 계속해서 이제 오해란 단어를 많이 썼거든요. 오해란 단어. 특검에서는 홍장원에게 불리한 진술이 나와버렸고 홍 차장은 아니라고 아무리 해도 누가 입증을 해주냐고. 그 혼자 지금 저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근데 이게 기소를 하게 되면 재판만 한 3년, 4년, 5년을 하는데 그 무죄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힘든 과정이 있습니까? 사람 인생 망치잖아요. 그래서 왜 지금 서울실장만 해도 5년 걸렸습니다. 5년. 그러니까요. 나는 왜 지금 특검이 제가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. 아니 당시에 2012년 12월 3일에 문상호 정보사령관하고 같이 가가지고 특수임무 공작 이런 거를 HID 활동 뭐 이런 거를 보고한 원천이 정보본부장이 있어요. 김용현에게 보고할 때 문상호랑 같이 갔어요. 왜 원천이를 수사